먼저 이제 마인드맵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 이미지를 그려야겠죠? 이 중심 이미지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제법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연필로 이렇게 이 영역을 이렇게 연하게 한번 표시를 해놔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크게 중심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도 이렇게 크게 쓸 거거든요. 3학년 1학기 과학. 그리고 글자를 밑에다가 쓰고 여기다가 3학년 1학기 과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를 꾸며서 그리는 것도 좋아요. 그럼 여기다 3-1 과학 이렇게 쓰겠죠. 오늘 시간상 글자만 쓸게요.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중심 제목일수록 아주 진하고 크게 써서 잘 보이도록 써주세요. 뭐 사인펜이라 그러면 네임펜 같은 더 진한 걸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림 같은 게 주변에 있을 때는 정리돼 보이는 효과도 있겠죠. 테두리의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중심 이미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 단원을 쭉 읽고 그 각 단원이 하나의 주가지가 되는데 간혹 두 단원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묶어주면 돼요. 자, 주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지는 이렇게 진하게 두껍게 나와서 얇게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다 글을 쓸 때는 아주 진하고 굵게 크게 쓰면 돼요. 1. 과학적 탐구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탐구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 과학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따라서 연상이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탐구 방법만 써줘도 돼요. 여기 위에는 이 가지 위에는 핵심어만 짧게 써주세요. 짧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이 주가지에는 꼭 색을 이렇게 칠해 주세요. 이렇게 색을. 주가지는 다양한 색으로. 주가지에는 다양한 색을 칠해야지 나중에 그 색으로 복잡한 내용들을 구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지는 꼭 다양한 색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물질의 성질이거든요. 물질의 성질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지금 마인드맵은 동영상을 보고 우리 교재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그걸 가지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배치라든지 가지의 수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의 성질. 물질의 성질도 좀 더 줄이려면 그냥 물질, 성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이걸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도 돼요. 이게 막 이런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의 성질하면 막 성질이 나쁜 물질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질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물질의 성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번에는 이제 동물의 한 사리. 이거는 2번이니까 2번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굵게 나와서 얇게 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가지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들 때는 이걸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3번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또 색도 넣어야겠죠. 이게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중심에도 이렇게 색을 넣어 볼까요? 네. 좀 진하네요. 저는 조금 연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자석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두껍게 해서 여기 이제 자석의 이용인데 아예 글씨를 안 쓰고 그림만 해도 돼요. 자석하면 이게 뭐 N극과 S극이 있는 게 자석이잖아요. 자석의 이용. 이렇게만 해줘도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의 모습이니까 지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지구에 있는 대륙과 대양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모습 해놓으면 지구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여기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됐죠? 여기다가 또 색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넣으면 돼요. 음, 그리고 뭐 여기 뭐 지구도 뭐 색칠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연필로 이렇게 사인펜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면 너무 이제 사인펜 같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때는 색연필 같은 걸로 하면 슥슥슥슥 칠하기만 해도 금방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을 저는 추천을 해요. 이제 사인펜 같은 것들은 이제 색이 정교하게 칠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색연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크레파스. 그런데 크레파스는 너무 또 굵게 색칠을 되니까 색연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3학년 1학기 배울 내용이 금방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대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위가지를 붙여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마인드맵 그릴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하위가지를 그리는데 하위가지가 이 두 가지의 색하고 똑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다 보면은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 측정, 예상 이렇게 예상, 분류, 추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가지를 이렇게 자유롭게 휘어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찰의 뜻과 그 다음에 관찰의 방법을 배우겠죠. 여기 관찰 뜻과 방법. 전체 내용만 파악하려면은 뜻 뒤에 무엇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써도 돼요. 이제 전체 내용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자세히 쓰고 싶다 하면은 자세히 써도 되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해놔도 전체 무엇을 배우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 교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소개했던 이 교재 안에 있으니까
더 자세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재를 보면 되겠죠. 아니면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 동영상을 또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거는 길이, 시간, 온도를 도구를 이용해서 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측정은 길이, 시간, 온도를 도구를 이용해서 재는 것. 여기에다 이제 꼭 필요한 핵심어만 주면 돼요. 측정은 길이, 시간, 온도를 도구를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도구는 뭐 주로 대표적인 게 자가 있으니까 자를 그려볼까요? 그리고 예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예상이죠. 예상. 일어날 수 있는 일 다 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일어날까지만 써도 뒤에 따라서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생략해도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분류는 이 공통된 것 또는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묶는 거예요. 분류는 공통된 것, 차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묶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림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건 차이죠. 차이. 여기는 공통이죠. 공통된 것을 밝혀서 그 기준에 따라서 묶는 것을 바로 분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추리는 이미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밝히는 것을 추리라고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밝히는 것. 추리. 경험. 그리고 알고 있는 것. 이게 다 쓸 필요 없죠. 요만큼만 써놔도 이, 이 가지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줄여서 쓰면 돼요. 일어난 일. 우리가 컨닝 페이퍼 할 때 다 적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학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의사소통, 생각과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생각과 정보를 주고받는 뭐 이렇게 기호를 써줘도 되겠죠. 주고받는 것. 자, 이제 물질의 성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 물질의 성질은 먼저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물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물질은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바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체는 모양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뜻도 따라 물체는 모양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모양과 이 멀리 갈수록 조금씩 작게 써줘야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다양한 성질,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금속인지 또는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에 따라서 각각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금속인지. 그다음에 또 뭐 고무는 길고 늘어나잖아요. 금속은 딱딱하고. 플라스틱은 금속과 고무의 약간 중간 정도.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플라스틱 이 가지의 길이에 맞춰 가지고 글자를 써주시는 게 나중에 구조 파악하기가 좋아요. 유리는 딱딱하고 속이 비쳐 보이는데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단점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성질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좋아요. 사람은 정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있잖아요. 배우는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뭔가 신박한 정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섞을 때는 성질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물질을 섞으면 다 안 써도 돼요. 이까지만 써도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럼 성질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안 변하는 것,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성질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동물의 한 사리 알아볼까요? 이제 동물은 암수를 구분하는데 생김새 또는 역할에 따라서 암수를 구분하죠. 그래서 동물의 암수를 이제 구분하는데 생김새 또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해요. 이 가지를 그릴 때 간혹 아이들하고 이제 마인드맵 교육을 해보면 아이들이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노란색의 테두리를 해주든지 하면 되고, 가능하면 조금 진한 색을 써서 가지의 구조가 잘 보이게끔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마인드맵은 가지의 구조가 잘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암수가 생김새가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역할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배추인답이 한사리를 배워요. 이 배추인답이 한사리 그 알에서 태어나서 뭐 애벌레를 지나서 이런 것들을 배우죠. 배추 흰나비 한사리 하면 이 뜻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뜻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엄마하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 다음 이제 곤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곤충은 이 몸이 배, 머리, 그리고 가슴으로 세 개로 이루어지고 다리 세 쌍, 날개 두 쌍,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공통점도 배우고, 그다음에 차이점도 배우는데 차이점에는 조금 어려운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곤충의 공통점과 그다음에 한사리 과정에서 애벌레가 있는 완전 탈바꿈, 애벌레가 없는 불완전 탈바꿈.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애벌레가 아니고 번데기예요. 번데기. 번데기는 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어요. 번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죠. 동물의 안사례에서는 알을 낳는 동물, 새끼를 낳는 동물 이렇게 또 나눠서 배워요. 알을 낳는 동물, 새끼를 낳는 동물. 알을 낳는, 여기 나중에 기억이 잘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예쁜 알을 이렇게 딱 하나 그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이 나중에 마인드맵 내용 떠올릴 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도 여기 뭔가 알 하나 있었지?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를 여기다 그렸구나. 이렇게 금방 떠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간단한 그림 하나가 나중에 내용을 떠올릴 때는 아주 금쪽같이 쓰이는 거죠. 알을 낳는 동물.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
동물 이렇게 알을 낳는 동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워요. 이제 새, 물고기, 그다음에 뭐 파충류 이런 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나중에 복잡한 내용을 공부할 때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열심히 잘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새끼를 낳는 동물에는 뭐 진짜 여러 가지가 많죠. 뭐 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몇 가지만 써볼게요. 개, 소, 뭐 사람. 여기 세 번째까지 다 됐어요. 자, 이제 자석의 이용 네 번째로 가볼까요? 이제 자석이란 무엇인지부터 배워요. 자석이란 철을 당기는 물질을 자석이라고 하죠. 철을 당기는 물질, 그러니까 세 개의 철을 당기는 물질 이렇게. 자석이란 무엇? 이 정의를 뜻할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으면 돼요. 철을 당기는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당겨지는 느낌이 나나요? 철을 당기는 물질. 그 다음에 자석과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배우죠. 이걸 뭐 이렇게 해볼까요? 물체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걸 이제 가까이 가져가면 그러면 철은 붙고 그 다음에 이 철이 붙죠. 당연히 철을 당기는 물질이니까. 그리고 각 사이에 뭔가 끼어나도 붙고 조금 떨어져도 붙어요. 그래서 철이 붙고 그 다음에 사이에 뭔가 붙어 있어도 붙고 그 다음에 두 간격을 조금 떨어뜨려 놔도 붙고 이렇게 단서가 되는 말만 있으면 이 내용이 떠오른다 그러면 생략해 주면 돼요. 다 구체적으로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인드맵을 적을 때 그릴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는 경우는 생략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물에 띄우면 뭐가 되냐면 나침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물에 띄우면 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나침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자석과 자석을 아, 이렇게 붙였을 때 같은 극끼리 또는 다른 극끼리 붙였을 때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하면 잡아당기죠.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같은 극끼리 했을 때하고 다른 극끼리 했을 때는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도 배워요. 그리고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석 주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러면 뭐 우리 나침반 실험을 할 때 아 이번에는 자석의 성질 중에서 이 자석을 물에 띄어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하면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걸 알고 배우면 복잡하지 않게 느끼겠죠. 자 이제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지구와 달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지구와 그다음에 달, 지구, 그다음에 달. 자, 지구는 뭐냐 하면 육지, 바다,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육지, 바다, 공기. 근데 이제 지구 육지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다로도 이루어져 있고, 그 육지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달은 일단 지구와 다른 게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육지에 구덩이가 많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만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까닭을 알아볼까요?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까닭. 이렇게 하트로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하트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하트는 심장을 뜻하니까 생명체를 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까닭은 지구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고 또 지구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기가 태양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라든지 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요. 지구에는 공기, 그리고 물이 있고 적절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했더니 간단하게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마인드맵을 자기의 말로 읽으면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한번 끝나고 다 했다 하고 끝내면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읽어가지고 자기의 말로 읽고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끝내지 말고 여기에다가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써 놓는다든지 이 포스트잇에다가 뭐 이 측정에 대해서 뭐 좀 더 뭐 인터넷이라든지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써 놓는다든지 또는 뭐 가지 사이에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이 가지 주변에다가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탐구 방법 뭐 읽을 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요게 여기다 탐구 방법에 뭐 대해 뭐 이렇게 써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뭐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쳐 놓는다든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 달에는 왜 구덩이가 있을까? 뭐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해당 부분에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P 뭐 56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곧바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과서도 읽고 참고서도 읽는다 그러면 교과서 P26 뭐 정과 뭐 P 뭐 72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공부를 할 때 아주 좋은 학습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이 스티커 같은 거 그 뭐죠? 조그만한 이런 스티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진행 과정 같은 것들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뗐다 붙였다 있는 띠부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가 또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다 붙였다가 이렇게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공부 현황판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한 단원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